우리나라 영어가 잘못된 그 시작점이 바로 뭔지를 아십니까? 바로 to입니다. 이 간단한 to에서부터 우리나라 영어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부터 그대로 교육을 받은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가르치고 그 제자가 또 선생님 돼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to를 제대로 보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아마 눈이 번쩍 뜨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는 기차를 타기 위해 일찍 역에 도착했다라는 말을 영어로 좀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He arrived at the station early to catch the train. 별로 어려운 문장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바로 to 부정사입니다. 자, 이 여기서 유닛 2에서는 to 부정사에서 다룰 텐데 이 to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우리나라 국민의 100이면 100명 다 이렇게 할 겁니다. 뭔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라고 그럴 겁니다. 이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요? 주입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남자, 이 주체가 두 가지 동작을 하잖아요. 그는 기차를 타기 위해 일찍 여기에 도착했다. 먼저 기차를 탄다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역에 도착한다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역에 도착한다. 그런 후에 기차를 타잖아요. 두 가지 동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두 가지 동작을 하는데 순서가 있죠. 역에 먼저 도착한 다음에 기차를 타잖아요. 그것만 알면 바로 여기에 to 부정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과연 to 부정사가 어디서 나왔냐면 요놈이 전치사인데요. to라는 말은 방향과 도착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to입니다. 전치사 to입니다. 근데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방향을 잡고 이 물풍선을 던졌어요. 그럼 던지면 일정 시간을 날아가잖아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몇 초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치사의 이 to를 가만히 관찰한 결과 이 의미도 있구나. 시간이 흘러감을 나타낸다는 의미까지 있구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to 부정사인 거예요. 자,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to 부정사는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당연히 사건의 순서를 나타내죠. 그 사람이 역에 도착한 그 다음에 기차를 타니까 사건의 순서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to 부정사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우리 기성세대들도 배웠던 게 당연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암기식이에요. 저거는 그냥 뭔가를 하기 위해서구나 라고 외우게 되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어가 꼬여진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뭐였죠? 그 남자가 두 동작을 하는데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먼저 여기서는요. 역에 도착하죠. 그런 다음에 기차를 타죠. 그럴 때 to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동작 2번이 되는 거예요. 요게 동작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의미 단위로 이렇게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기차역에 일찍 도착했다. 이게 먼저 하나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피라미드식 말하기입니다. 차근차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도착한 다음에 뭐 하죠? 타겠죠. 사건의 순서를 나타내는 to를 쓰면 되는구나. To catch the train.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먼저 해야 돼요. to가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쉽다니. 그러면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투정사 몇 개 살펴볼 텐데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연하게 이 문장을 여러 갈래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는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한국말. 그 사람이 먼저 뭐 하죠? 밤늦게까지 먼저 일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를 끝내겠죠.
요게 to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영어는. He worked late into the night to finish the project. 자, 보세요. 그 남자, 주제가 먼저 밤늦게까지 먼저 일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를 끝낼 수가 있죠. 뭐죠? 시간의 흐름, 사건의 순서를 나타내는 투명사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라고 꼭 해야 되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족쇄가 풀리게 됩니다. 영어의 족쇄가 풀리게 됩니다. 레이트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거든요. 늦은, 늦게. 조심해야 될 것은 lately, 최근에입니다. 늦게가 아닙니다. 이렇게 좀 혼돈하지 마시고 into the night, 자, 밤 안으로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he worked late into the night, 밤 안으로 늦게 일을 했다. 우리말로는 늦게까지 일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덩어리째 이렇게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마중물이에요. 여기까지가. He worked late into the night. 그 다음 to finish the project.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3방을 한번 보면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 동그라미 3개가 보여야 됩니다.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he. 마지막 finish the project이 세 번째. 첫 번째 자리 명사 들어가고요. 마지막 자리 명사 들어가고요. 중간에 다 동사입니다. 얘가 동사입니다. 요까지 가요. 밤늦게까지 일해서 끝낸다가 바로 동사가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개. 이게 바로 3방 보문이에요. 자, 나는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먼저 뭐 하죠? 서두르겠죠? 그런 다음에 기차를 안 놓치겠죠? I hurried to avoid missing the train. 자, 내가 먼저 서둘러요. 그런 다음에 기차를 안 놓치는 거예요. 정말 눈이, 제가 이걸 미국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눈이 진짜 번쩍 뜨였습니다. 새벽까지. 정말 이렇게 쉬웠던 거 왜 이제 알았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hurry, 서두르다고요. avoid, 피하다죠. 그러면 miss the train, 기차를 놓치다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이에 ing냐 to에서 구분 이제 좀 구분 이제 하시죠? 지금을 기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to고요. 지금까지 해온 거는 ing예요. 근데 avoid라는 말은요, 이렇게는 못 씁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왜냐?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니까 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어가 꼬이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피하려면요, 옛날에 뭔가 겪어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 안 좋은 거니까 내가 피해야지 라는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avoid 다음에 ing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느낌 가지고 이제 익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시면요, 책에 보시면 연습하기 부분에 나와요. 이게 피라미드식 말 늘리기 방법입니다. 먼저 마중물을 쓰는 거죠.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중물을 쓰는 거죠. 하나만 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는 일찍 역에 도착했다. 먼저 마중물을 쓰는 겁니다. 먼저 익히시는 겁니다. He arrived at the station early. 한 5번 해보세요. 입에 붙거든요.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하면 됩니다. To catch the train. 그래서 조각조각 붙여서 조금씩 느리다 보면 무한정 느릴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해볼까요? 그럼 밤늦게까지, 아니야, 요거 해볼까요? 나는 서둘렀습니다. I hurried. 서두른 다음에 기차를 놓치지 않겠죠? I hurried to avoid missing the train.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부담이 없어요. 이게 먼저 마중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건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붙이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to가 왜 쓰는지를 아니까 부담이 없죠? ing를 쓰는지 왜 쓰는지 아니까 부담이 없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된 다음에 연습하시면 되겠죠. 중얼중얼 거리면 되겠죠. 쓰시면 되겠죠.
바로 이게 피라미드식 영어 말하기 방법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했습니다. We collaborate together to solve the problem.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함께 협력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시간이 흐름이니까 우리가 먼저 같이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테 물어보면요. 100%입니다. 아주 1000%다 이렇게 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야,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 있고 사건의 순서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협력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요. 선생님,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어가 꼬이지가 않아요. 자유롭게 가세요. 몸이 힘이 풀어져야 돼요. 긴장이 풀어져야 돼요.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We collaborate together to solve the problem.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협력해서 문제를 풀었다 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문장 동그라미 3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동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사는 다로 끝나면 동사거든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풀었다 다로 끝나잖아요. 또는 풀기 위해서 협력했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어쨌든 다로 끝나면 동사로 보는 겁니다. 아, 여기에도 3방이 보이는구나. 재밌는 거예요. 3방 부문이에요. 그 다음 그들은 그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했어요. They trained hard to win the competition. 자, 여기서 이제 compete는 경쟁하다죠. compete예요. 아주 피나게 경쟁하잖아요. compete, 경쟁하다. 그래서 경쟁이 대회가 되는 거죠. competition. 먼저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승하니까요. 이제 되게 엄청나게 쉬워요. 그 다음 이렇게도 볼 수 있죠. 3방 보문으로 그들이 열심히 훈련해서 이겼어요. 우승했습니다. 대회를 이렇게 3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재밌죠? 동그라미 3개 치니까. 자, 그 다음이요. 자, 그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운동합니다. 먼저 뭐 하죠? 운동하겠죠? 그런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겠죠. 단어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He exercised daily to stay healthy.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공은 여러분한테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운동을 하겠죠, 매일. 그 다음에 건강해지는 겁니다. 2.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얘를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운동을 해서 유지한다죠. 운동을 해서 머문다예요. 어떠한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3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영어라는 애는요 쪼가리가 뭉쳐져서 하나의 문장을 이뤄요. 주동 더하기 주동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마침표가 하나니까 한 문장이네. 근데 원어민의 눈으로는 문장 2개가 보입니다. 그쵸? He exercises daily. 그럼 매일 운동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다음에 he stays healthy. 그는 머뭅니다.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3방이 되는 거죠. 자, 형용사라는 말은요. 상태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형용사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첫 번째. 그래서 문장 더하기 문장이 이 문장이 된 거예요. 원어민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당연히 운동한 다음에 건강해지니까 to를 붙여야 되겠네. 그래서 to stay healthy 투부정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자유롭게 보세요. 아주 주물러 보세요. 그냥 요리를 마음껏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자, 나는 그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자, 내가 먼저 도서관에 가겠죠? 그런 다음에 책을 읽겠네요. 아하, to. 시간의 흐름, 사건의 순서.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문장 두 개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되죠. I went to the library. 내가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가고 난 다음에 읽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겠네. to. 자, 그 다음이요. 그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한 다음에 기술을 배우겠네요. She's making an effort to learn new skills. 노력을 합니다. make an effort. 이거 하나 익혀두면 되겠네요. 노력합니다. 그녀가요. 노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배웁니다. 그녀가 동작 두 가지를 하죠. 노력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네요. 여기에 to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어를 자유롭게 보는 방식이고 여기서 여러분이 충격을 받으면요. 앞으로 여러분의 영어는 길이 열립니다.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제안 드리는 것은 차근차근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협력했다는 말을 먼저 만만하게 볼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되겠죠? 길게 피라미드식으로 늘려주는 거죠. 여기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to를 쓸 수밖에 없네요. 협력하고 난 다음에 해결하니까 그래서 영어가 쉬워진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to 부정사를 이렇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을 느끼고 영어를 좋아하게 됐다, 쉬워지게 됐다라고 말씀들 해주시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중얼중얼 쓰면서 말하면서 해보시면 여러분의 영어는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